네, 바디 이펙트의 간단한 원리와 회로를 설계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게이트 전압인가 전에 이 채널 위치에는 체각전자 7개인 NA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때는 체각전자 7개로 인 상태에서 중성입니다. 이때 게이트에 약간의 전압 여기 0.1V를 인가하게 되면은 여기 게이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 있는 전자가 여기 끌려와서 불안정한 7개를 채워주고 8개가 되며 마이너스가 들어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NA 마이너스가 됩니다. 요게 이제 쌓이는 게 이렇게 공피 명령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후 이제 게이트가 전압이 더 커지다가 VTH를 넘기게 되면은 요 공피 명령을 마이너스가 뚫고 들어와서 여기 채널까지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 소스와 벌크 사이에 NP죠. 여기 역방향 전압, 여기 1V 0 혹은 0V 마이너스 1V 이렇게 역방향 전압이 걸리게 되면 여기 소스 쪽 이렇게 공피 병력이 넓어지게 됩니다. 기존에 여기 0V 0V 같았다 해도 약간의 그 공피 병력은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죠. NA 플러스고 이쪽은 그냥 P니까 이쪽으로 더 넓게 이쪽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여기 역방향 전압이 걸리게 되면서 더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넓어진 채로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은 공피 병력이 이런 식으로 생겨나겠죠.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있었던 친구에 비해서는 공피 병력이 더 두꺼워져 있을 겁니다. 만약에 2번 정도 게이트에 한 0.1V를 인가한 때와 비교를 하자면은 공핍층 발생에는 오히려 도움을 줬겠죠. 예를 들어서 0.09V만 줘도 기존 0.1V였을 때 공핍층 두께 정도는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턴온을 위해서 채널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두꺼워진 공핍층을 이제 더 여기 더 밀어내고 이 전자를 더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0.7V의 채널이 발생했다면 이게 이제 0.8, 1V 이렇게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처럼 0.7로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은 기존에 땡겨왔던 그 전자에 비해서 적은 전하량이 축적되겠죠. 그래서 같은 걸 축적하려면 더 큰 전압을 필요로 하고 이렇게 VTH가 증가하는 현상을 바디 이펙트라고 합니다. 네, 먼저 N타입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N모스펫이고 1번과 2번 그림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스에 1V 그리고 서핀에 그라운드가 박혀 있죠. 2번 같은 경우는 N과 P가 물려 있습니다. 그라운드에. 이럴 경우 당연히 1번 같은 경우가 이제 P와 여기 PN 사이에 역전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2번에 비해서는 여기 공핍층이 훨씬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VTH가 증가하겠죠. VTH가 1번, 2번보다 훨씬 클 겁니다. 이때 VTH가 크다 말은 VGSID 커브로 보면은 같은 어떤 일정 I1을 흘리고자 할 때 여기 VGSI 커브를 1번과 2번을 그려보면은 2번이 같은 I를 흘리고자 할 때 이제 바디 이펙트로 인해서 VGS가 커진 이 친구가 이제 이 우측에 있는 커브 그림이겠죠. 얘가 오른쪽으로 더 눕게 되죠. 이 말은 뭐냐? 바디 이펙트로 인해서 이제 GM이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델타 VTH로 인해서 여기 커브가 누웠으니까 VOV 또한 증가하게 되죠. 이 VOV 증가하는 게 전압 이제 헤드룸 문제를 발생하는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 모스펫이 연결되어 있고 저항 있고 모스펫이 연결이 있다 치면은 얘가 먹어야 하는 VOV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즉 나머지 친구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전압의 마진이 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바디 이펙트를 무조건 없애는 게 좋은 걸까? 물론 이제 모스펫 입장에서는 좋겠죠, 당연히 VTH가 주니까. 근데 회로 전체에서 보면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N모스펫을 가져오면은 N모스펫이 이제 서핀까지 해서
핀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벌크 핀까지 같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게이트 드레인 소스 요 세 단자만 배웠을 텐데 벌크 핀도 전압을 인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이제 벌크에 여기 서핀에 그라운드만 달 수 있겠죠. 왜냐면 이쪽에 뭐 1V, 2V가 연결이 된다. 여기 서핀인데 이 우측으로 쭉 해서 또 소자가 여기 또 소자 계속 들어오는데 여기에 그라운드가 아니라 다른 전압이 인가되면은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서핀은 무조건 0V만 이제 그라운드 핀만 파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바디 이펙트를 없앨 수가 없겠죠. 만약에 소스가 1V인 경우는 얘가 0V. 이 아래 회로로 예시를 들면은 여기 M4가 이제 소스가 그라운드에 묶여 있죠. 근데 M2 같은 경우는 여기 1VGS, 2VGS에서 이제 2V인데 VGS가 1V로 치면은 2V에서 1V 떨어지니까 M2의 소스는 1V가 됩니다. 그럼 이 경우 M2는 자, M4 같은 경우는 위에서 여기가 0V, 이제 서핀 0V 해서 이렇게 묶여 있겠죠. 근데 M2 같은 경우는 이거 무조건 1V입니다. 즉 바디 이펙트를 없앨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럼 얘를 M2를 굳이 없애고 싶다 할 수는 있겠죠. 대신 M2의 이제 모스펫 자체를 M4 같은 경우는 5V짜리 기본 소자 이렇게 생긴 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M2를 이제 바디 이펙트가 이제 여기 P와 여기 N의 그 역전압 차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 그럼 이 서핀을 이 바디를 공중에 띄워버려 서브에서부터 띄워버리면은 그 띄운 곳에 또 전압을 인가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요런 회로입니다. 이제 아이소인데 원래는 이쪽이 이제 서브였죠 이쪽이. 근데 이게 이제 서브이 아니라 P웰, N웰까지 파서 서브이죠. 만약에 N웰이 없으면은 이게 같은 P타입이니까 이게 쇼트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반대인 이제 N웰을 넣어주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P웰에 0V가 아닌 여기 어차피 서핀이니까 그라운드가 연결되겠죠. 서브 연결이 되는데 서브보다 N웰이 있으니 띄워진 뭐 1V, 2V를 이제 인가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대신 여기도 이제 또 전압 인가를 해줘야겠죠. 아까 여기 서핀에도 그라운드를 인가한 거 보면은 이런 모든 부위에는 전압이 다 인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POL에도 여기 벌크 핀도 전압을 넣어주는 거고 넣어주는 거고 해주는 건데 이제 이렇게 턴온이 되지 않게 얘는 높은 전압을 연결해 줘야겠죠. 쉽게 VDD에 연결하겠습니다. 뭐 5V 이렇게. 그러면 역전압 턴온 안 되고 역전압 턴온 안 되고 여기에 요거랑 묶어서 1V를 인가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P와 N 사이에 여기 역방향 역방향 전압으로 인한 공핍층을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바디 이펙트를 없애서 VTH를 작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굳이 그냥 요만한 거 쓰면 되는 거를 이만큼까지 사이즈를 손해본다? 또 이렇게까지 이 외를 파주려고 또 공정이 들어가겠죠? 다 돈이죠, 돈.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다. 요런 상황 같은 경우는, 요런 상황에서는 이제 쓰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바디 이펙트, 이 친구는 바디 이펙트 영향이 있게 됐던 채로 이제 쓰겠죠. 물론, 바디 이펙트를 없앤다면은, 이런, 아까 말했듯이 전압 헤드룸, 0.2V가 뭐 0.1 몇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걸 위해서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잘 안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P타입 경우는 이제 아까 그 위에 회로에서 뭐 이제 전류원 이렇게 따와서 이렇게 내리는다고 하는 상황에 보면은 P타입 같은 경우는 N타입 N모스펫이랑은 좀 다른 게 기본적으로 여기 N웰이 파져 있습니다. 여기를 위한 이것도 전압 인가를 해주는데 여기 내가 전압 인가를 꼭 0V 혹은 5V 하나만 해줘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애초에 섭과는 별개로 또 웰이 파져 있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N모스펫에서 아까 바디 이펙트를 없애기 위해서 아이소를 썼는데 P모스는 애초에 아이소가 돼 있는 거죠. 여기 N 웰이. 또 추가로 P타입 같은 경우는 이 N 웰의 전압 인가를 위해서 벌크 핀이 있고 또 서핀이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핀이 5개인 소자입니다.
여기서 말했듯이 이제 서비 띄워져 있으니까 여기에 전압을 인가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얘 둘을 묶어서 그냥 얘를 소스로 이렇게 써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바디 이펙트를 없애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인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디 이펙트 없앴습니다. 근데 여기서 굳이 또 이렇게 바디 이펙트를 없애서 사용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면 좋은데 뭐 그렇게 전압 헤드룸 상에 문제가 없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바디 이펙트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하려면은 이렇게 N웰 두 개를 파야 되죠.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요 위에 여기 M1과 M2의 상황을 이제 수직도로 그린 건데, N웰 4V 이제 이쪽 N웰 5V를 인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개를 파야 됩니다. 주권관을 끊어야겠죠. 근데 굳이 바디 이펙트 안 없애도 되면은 그냥 N웰 하나만 파고 우물 하나만 파서 숫자 두 개를 넣을 수 있죠. 또 이것도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그래서 얘도 굳이 바디 이펙트를 없애진 않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위아래 회로가 있다면은 이렇게 얘는 이제 서핀은 있었죠. 다 위에 VDD에다 묶고 바디 이펙트를 없애기 위해서, 아니죠, 바디 이펙트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위에다 묶고 얘도 밑에다 묶는 꼴이 완성됩니다.